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웨이지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 나도 내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어 라는 이런 결단과 촉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간이 왔으면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바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설립할 건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 설립하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이 비즈니스 스트럭처와 그리고 여러분이 고려해야 하실 컨시더레이션 포인트를 들고 왔는데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준비할 이 각각 스트럭처에 대한 가이드라인, 아웃라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비즈니스 스트럭처입니다. 바로 제일 우리가 아는 회사라는 이 컴퍼니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PTY LTD로 설립이 되는데, 이 PTY LTD는 호주에서 이 Private Company를 나타내는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yan PTY LTD라고 되어 있으면 이 Ryan의 개인 회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크게 유닛 트러스트와 디스크리셔너리 트러스트로 나눠지는데, 이 트러스트는 약간 한국말로 하면 신탁 이렇게 되겠죠. 컴퍼니에 비해서 약간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설립하고 있는 숫자나 이런 규모 양으로 봐서는 컴퍼니보다는 요즘은 트러스트를 더욱 많이 설립하고 더욱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파트너십이 있겠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약간 감이 오시죠, 맞죠? 함께 동업을 하는 겁니다. 두 명이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세 명이서 할 수도 있고, 네 명이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분의 투자를 함께 투자해서 하는 이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울 트레이더인데, 조금은 비즈니스 스트럭처와는 관련이 조금은 희박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른 설명을 위해서 넣어놨으니 함께 볼게요. 개인 사업자인 소울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스트럭처가 있는데, 여러분이 네 가지 스트럭처 중 한 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셋업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TFN과 ABN을 받게 되는 거죠, 맞죠? TFN, Tax File Number와 그리고 ABN을 받게 됩니다. ABN은 오스트레일리아 비즈니스 넘버라고 해서 누구에게는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버닝스나 아니면 코울스에서 이렇게 사셨으면 영수증의 맨 위를 보시면 AB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호주에서 어떤 비즈니스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텍스 파일 넘버와 ABN을 다 가지고 있어요. 텍스 파일 넘버는 약간 컨피덴셜하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알려주면 안 돼요. 고용주에게는 알려줘야 되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이 마치 비밀번호와 같아서 여러분만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ABN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다면 알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업체가 궁금하다 하시면 구글에 ABN 룩업이라고 있습니다. ABN 룩업을 치시게 되면 사업체나 또는 ABN을 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간단한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를 구성하실 때 여러분은 이 consideration, 고려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consideration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너는 뭘 고를래? 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asset protection을 고를 겁니다. 왜냐? 보세요. 여러분 사업과 나의 개인은 별개예요. 즉 사업에 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잘못은 내 개인의 재산에 나는 침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asset protection인데, 이 컴퍼니와 이
소울 트레이더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레스토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울 트레이더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레스토랑에서 이물질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 고객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배상금으로만 1억이 나왔습니다. 1억이 나왔는데, 이 비즈니스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사업 별개와는 소울 트레이더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는 이 비즈니스에 관해서 제가 1억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이 1억 원을 비즈니스 돈으로 낼 수 없으면 제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이 1억 원의 벌금을 맞았는데, 컴퍼니 자산을 보니까 1,0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벌금을 내면 되고, 이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라이어빌리티가 없습니다. 즉,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비록 내 개인 자산은 1억, 2억, 3억 있어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고려하신다면 에셋 프로텍션은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울 트레이더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체는 없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Admitting Equity Partners가 있습니다. 이 Admitting Equity Partners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돼요. 그리고 합병을 하고 좀 더 사업을 키우고 싶고 확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니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조인할 테니까, 내 돈을 투입할 테니까 같이 사업해보자. 이런 제안이 오죠. 그럴 때 과연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사업 구조인가,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런 구조인가? 되죠. 맞죠?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를 발행하면서, 또는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유닛을 이렇게 나누면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지분을 더 이렇게 넣어서 파트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한가라는 고려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로 flexibility입니다. 약간 융통성, 이런 뜻이죠. 맞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예시예요.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제 연수익을 보니까 따지고 해보니까 순수익이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있고 제 와이프가 있고 제 2명의 성인이 된 자녀가 있어요. 와이프는 일을 안 하고 있고요. 2명의 성인이 된 자녀도 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억 원이 있으면 그 사업체의 1억 원이 이제 저에게 오는 거죠. 맞죠? 저는 지금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트러스트, 그 중에서 discretionary trust를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 만약에 이 트러스트 1억의 수익이 있으면 저에게 다 오면 저의 순수익이 이제 1억이 되겠죠. 맞죠? 그럼 1억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데, 만약에 저와 저 와이프 그리고 제 2 자녀 총 4명에게 수익을 나누게 되면 1인당 2,5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비교해 보세요. 1억 원, 나 혼자 1억 원을 모두 받아서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과 2,500만 원씩 나눠서 개인당 2,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고려해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옵션이 세금을 훨씬 적게 내요. 거의 안 낸다,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즉, 이거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인 거지 탈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상황이란 거죠. 그냥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죠. 세금 내는 것이 상당하니까요. 네 번째는 succession business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제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제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제가 제 생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너무 잘 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주도 어쨌든 자기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방법이 있을까라는 이 succession business 또한 상당히 큰 고려사항이라는 거죠. 맞죠? 이 4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컴퍼니를 가지고 이런 consideration 포인트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어떤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발췌 내용은 CPA Advanced Taxation 텍스트북에서 나온 것이니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뿐이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